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지질학 파트를 이제 공부를 마무리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단원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바로 이제 기상해양학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자, 똑같은 지구과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예 성격이 조금 다른 파트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지질학이랑 좀 다르게 이런 관련 개념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살펴보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개념이라도 정말 자세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 만약에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반드시 오프라인에 와서 개념을 확인하고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뉴스에서 기상 예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는 시야가 확 트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개념들을 조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첫 번째 차시에서는 이제 기압과 날씨 변화라는 단원이에요. 자, 기압과 날씨 변화. 그래서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기압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압과 그리고 그에 따른 날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뉴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일기예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일기예보도 우리가 들을 때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면서 조금 들리는 귀가 좀 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이라는 단어는 용어는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기압은 뭘까요? 잠시만요. 왜 자꾸 지워질까요? 자, 기압. 기압이라는 것은 얘는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기압이 배치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날씨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나, 단위는 뭐나, 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압의 단위에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기압, 저기압이라는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본 단위부터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1기압, 기준 기압, 1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했냐면 해수면에 작용하는 평균 대기압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기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측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제자인 토리첼리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뭘 실험을 했냐면 수은을 이렇게 수조에다가 넣었어요. 수은. 자, 수은을 넣고 그리고 실린더에다가도 수은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수은이 담긴 수조에다가 엎어요. 자, 엎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깥의 공기가 수은을 누르고 있는 이 힘과 그리고 수은 기둥에 누르고 있는 힘이 똑같은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수은이 누르고 있는 기압을 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수은이 어디에 멈췄냐면 76cm에 멈추더라라는 거예요. 왜 멈췄냐? 이 바깥쪽에 공기가 누르는 것과 이 76cm의 수은이 누르는 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압을 토리첼리가 했던 실험에 근거해서 1기압은 76cm 수은이 누르고 있는 것과 같구나. 자, c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mmHg. 그래서 이렇게 1기압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토리첼리가 했던 요것을 가지고
고도가 다른 이 산에 각각에 이제 가지고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산의 고도, 높이에 따라서 수은이 움직이는 높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관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실험하는 거 어려우니까 내 이름 따서 이 760을 1기압이라고 잡았으니까 똑같이 1013 헥토 파스칼을 1기압이라고 잡아보자 라고 해서 이런 식의 단위가 생성이 되는 거였어요. 될까요? 네. 그래서 이 1기압은 기준 단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바깥쪽에 대기압, 이 해수면에 누르고 있는, 바다에 누르고 있는 공기덩어리 압력은 수온이 누르고 있는 76cm와 같고, 그리고 만약에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하면 이 1기압은 1013을 1기압이라고 정의하자라고 한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상 파트에서 이제 날씨 변화를 볼 때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왜냐면 이제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식을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될까요? 네. 그래서 그냥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누르는 힘, 압력인데 이제 이 기압, 공기가 누르고 있는 이 힘에 따라서 날씨가 변하는구나. 그런데 이 1기압은 파스칼의 단위를 썼을 때 1013이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 일단 잡아두고 갈게요. 될까요?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고기압, 저기압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걸까라고 하면은 자, 이 기압 차이, 그러니까 공기 무게 차이에 의해서 어떤 방향이 생기냐면 수평 방향의 바람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기압, 저기압에 의해서 날씨 변화가 생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볼게요. 자,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기압 앞에 고가 붙였죠? 공기가 많이 몰렸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을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정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정확한 절대적인 수치가 나온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주변보다 공기가 많이 몰려들어서 공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를 고기압이라고 정의 내리는 거야.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왜 공기가 많이 모여 있을까? 수평 방향에. 수평에 지금 지면에 다른 것보다 여기에 공기 덩어리 무게가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있더라. 빨강색 볼게요. 자,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그리고 여기 우리 위에 구름 있는 곳을 상층이라고 해요. 자, 항상 이 기상학에서는 지상과 상층이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지상과 상층이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한테 영향을 주면서 기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 다시 들어와서 앞에 여기 공기가 모여있더라고요. 주변보다 공기가 많아서 고기압이래. 근데 왜 그러냐면 상층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하강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지상의 공기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기압이 이제 배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공기가 너무 많아. 평상시보다 공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떡하지? 나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공기가 고기압에서는 밖으로 발산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될까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상 고기압 중심부의 공기가 주변으로 이제 발산을 한대. 왜? 몰려들었으니까. 왜? 그럼 상층에 하강 기류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이제 공기들이 밖으로 나가는 발산 기류가 생긴다. 그럴 때, 자, 근데 공기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구는 자,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몰려있던 공기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때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원형 형태를 그리게 되면서 공기들이 빠져나가요. 자, 근데 어떤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되냐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써볼게요. 자, 우리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는 기류가 생긴다. 이게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고기압은 상층에서 이런 식의 공기가 하강 기류가 나타나면 우리는 보통 이 지역의 날씨가 어떻다라고 하냐면 맑음 현상이 있다라고 해요. 알겠죠? 자, 고기압이 배치가 되면 상층에서 하강 기류가 생기고 지상에서는 이제 몰려든 공기 때문에 고기압이 배치되는 거고 나는 이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싶기 때문에 발산하는 상층의 기류가 생긴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면 이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 왜?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 이따 방향은 선생님이 이따가 저기압이랑 같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살고 있는 북반구 기준에서 지금 선생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고기압이고 이제 저기압을 볼게요. 자, 저기압은 똑같아.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공기가 적은 곳을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압이 낮은 곳을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한다. 얘들아, 여기 선생님 상대적이라고 한 거는 주변보다 얘가 공기가 적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는 왜 적을까? 그래서 왜 저기압이 배치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저기압이 있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지면이 어떠냐면 가열이 된 상태예요. 지면이. 뜨거워. 다른 곳보다는 뜨거운 상태야. 그러니까 어떻게? 공기들이 지면의 영향을 따라서 가열이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공기들이 이렇게 상층으로 올라가게 돼요. 아, 이 가열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기들이 가벼워져서 올라가는구나. 상승 기류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공기들이 점차 올라가게 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면서 주변을 뭘 만드냐면 구름을 생성해요. 그래서 상승 기류로 인해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럼 구름이 있다라는 소리는 뭘까? 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저기압이 배치가 되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상층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층이랑 지상이랑은 연결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지금 계속 가열이 되면서 위로 공기가 빠져버리는 거야.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 채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요. 자, 들어오려고 한다,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고기압에서는 발산을 했죠. 저기압에서는 어떻게 한다? 수렴 현상이 생긴다. 될까요? 이게 저기압이에요. 그런데 공기들이 들어갈 때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동심원 모양을 그리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심원 모양을 그리냐면 저기압에서는 이런 식의 반시계 방향을 그리게 되면서 들어가게 돼요. 될까요? 자, 시계 방향이니 반시계 방향이니 이거는 선생님이 다 같이 이제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상에서는 수렴이 돼요, 공기들이. 왜?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면서 공기들이 이제 계속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공기 양이 적어서 저기압이 배치가 되는 거고 이를 채우기 위해선 지상에선 어떻게 한다? 공기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죠.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게 된다. 라는 게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기압과 저기압은 딱딱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가 뜨거지면이 여기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지상이고 여기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층부예요. 상층부. 그런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이 지상과 상층은 항상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지면이 상대적으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여기가 가열이 됐어요. 지면이. 자, 가열이 되니까 여기가 뜨거워졌겠죠. 그러니까 가벼워진 공기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쵸, 상승을 하려고 해요.
자, 가열 첫 번째로 인해서 두 번째 상승 기류가 생겼습니다. 자, 상승 기류가 생기면 공기가 점차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단열 압축 현상, 단열 팽창 현상이라고 해요. 공기 온도에 의해서 이제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가열 현상에 의해서 이제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면은 공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구름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날씨가 흐린 현상이 이제 흐림. 흐림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상층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어떤 기압이 배치가 될까요? 여기는 그쵸. 저기압이 이제 배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지상에서는 어떻게 할까? 원래의 상대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공기들이 이렇게 수렴을 하겠죠. 그런데 일직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들어온다? 그쵸.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지금 저기압의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공기들이 지상에 있던 공기들이 다 위로 올라간 상태야. 그럼 지금 여기에는 공기가 많겠죠. 그럼 이제 상층에서는 어떨까? 몰려든 공기로 인해서 너무 많아. 평형 상태 유지하기 위해 이제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상층에서는 발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층에서는. 될까요? 자, 상층에서는 이렇게 발산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저기압에 의해서 상층에서는 공기가 빵빵하니까 발산 현상이 돼서 지금 양옆으로 공기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많아진 공기, 무거워진 공기들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할까? 그쵸,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하강 기류가 발달하기 시작하죠. 공기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야. 자, 위에 있던 공기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온도가 점차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돼요. 자, 단열 압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상으로 공기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여긴 지금 공기들이 빵빵해진 무슨 상태? 고기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기들이 계속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면 너무 많아.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얘네들을 버리고 싶어요. 발산을 하게 돼요. 발산. 얘는 수렴. 자, 근데 공기들이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얘는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해서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저기압에 의해 상승 기류 발달하고 상층에서 발산된 기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동을 하다가 내려오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고기압이 배치되는구나.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발산했던 것이 다시 어떻게 될까? 옆으로 이동하면 저기압으로 몰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 형태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한순간에 뚝 끊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기압 배치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 저 이런 식의 기압 배치를 우리가 많이 앞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압이 지상에 배치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층으로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하는 거고 고기압이 배치가 됐다 하면 하강 기류가 발달하면서 날씨가 맑구나. 그리고 지상과 상층은 항상 어떻게 돼 있다? 연결돼 있구나 라는 개념 기억하세요. 자, 될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얘는 왜 시계 방향으로 나올까요? 얘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잠시만요. 얘가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요 설명을 이제 자, 근데 요 설명은 문제집이라던가 교과서에는 없어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필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 패드를 좀 바꿔가지고 조금 낯설어요. 자, 다시 이거 아니고 자,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잠깐. 추가를 못하나? 자, 다시. 추가를 계속 해볼게요. 자, 됐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북반구 기준에서 선생님이 얘기할 건 뭐냐면 저기압이 배치가 됐을 때는 얘들아 지상에 저기압이 배치됐을 때는 공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채우기 위해서 수렴하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들어올 때 어떤 방향이라 했지? 그치?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형을 그리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고기압이 배치됐다라고 하면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많이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공기를 빼야 돼요. 그래서 발산이 생겨, 발산 기류가. 근데 얘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니까 어떻게 되냐? 동심원 시계 방향을 그리면서 나간다라고 했어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구가 뭐 한다 그랬지 얘들아? 지구가 자전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올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잘 볼게요. 자, 지구가 자전한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지구 그리고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돌지 얘들아?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해요. 그쵸? 그래서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앞에서는 이렇게 돌고 뒤에서는 이렇게 돌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표시해본다면 여기가 북쪽이죠? 그리고 여기 남쪽, 그리고 여기가 동쪽, 서쪽이에요. 그래서 이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표현해보면 어디서 어디로 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치, 서해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서해에서 동으로 자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큰 움직임에 의해서 공기도 어떻게 서에서 동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지금 일단은 고기압을 보면 위에서 하강기류에 의해서 공기들이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공기가 모였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죠?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지금 여기가 위를 북쪽으로 기준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어떻게 지구 자전에 의한 이런 식의 자전에 의한 힘을 받을 거야. 그치? 자전 서에서 동으로 지금 이런 식의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 밑으로 공기가 내려야 되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 자전에 의해서 공기들이 이런 식으로 휘게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휘고 있죠? 지금 얘에 의해서 공기가 이런 식으로 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방향이지 얘들아? 그치,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이 고기압에서는 지구 자전, 즉 이 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을 뭐라고 하냐면 전향력이라고 해요. 전향력. 다른 말로 코리올리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해서 코리올리 힘이라고도 표현해. 코리올리 힘. 코리올리 힘. 그래서 C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지구 자전에 의한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생길 때 이 힘의 지구 자전에 의한 힘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공기의 기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온 것도 당연히 얘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공기들이 휘게 되면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자, 두 번째, 그럼 저기압도 보세요. 저기압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상승 기류에 의해서 공기들이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한다?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 자전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류들이 이제 공기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거. 이런 식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의 전향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얘는?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에서 동쪽에 의한 이 지구 자전에 의해서 공기들이 일직선으로 가지 못해 이런 식으로 휘게 되겠죠. 자, 저기압이 형성될 때 공기 기류, 전향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람들이 휘게 되는 거, 공기들이. 자, 이거 무슨 방향이지, 얘들아? 이거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수렴을 할 때도 이런 식의 반시계 방향의 기류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반시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지금 누구 기준, 얘들아? 북반구 기준이죠. 북반구 기준. 자, 남반구 기준에서는 어떨까? 남반구 기준에서는 이제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전향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지금 보세요. 전향력. 자, 지금 전향력은 뭐라고 했냐면 이건 보이지 않는 가상의 힘이에요. 가상의 힘. 그런데 왜 이런 가상의 힘이 생겼을까? 누구 때문에? 그치, 지구 자전에 의해서 생긴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북반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있을 때 공기가 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전향력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가상의 힘이에요. 그렇지만 얘를 이제 우리가 이건 대학 가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지만 지금 우리 고등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전향력 C라고 쓰게 되는데 다른 말로 그냥 힘이니까 F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C는 코리올리 힘에서 따온 C, 코리올리의 C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E 오메가 V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 항들을 각각 비교해보면 이 오메가는 각속도예요. 지구 각속도. 그리고 V는 속도. 지구 자전 속력이라 생각하면 되고 얘는 각각의 위도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선생님이 그때 변환단층이 생길 때 지구 각각의 위도마다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선속도가 다르다. 자, 지구가 돌고 있는 이렇게 각속도 1시간에 몇 도씩 도는 거, 이 각속도는 일정해요. 자, 일정하지만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금 반지름이 각각 다르죠? 위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속력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똑같이 각속도가 돌기 시작하려면 지금 고위도로 갈수록 얘가 짧으니까 밑에 있는 저위도에 있는 애들이 더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얘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저위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더 빠르게 돌아야 돼요. 선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만큼 갈 때 얘는 이만큼이 가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공을 던졌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공을 이렇게 던져요.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이만큼의 속도로 가야 돼. 근데 위도가 올라갈수록 속도가 짧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나는 원래 여기에 있었으면 이만큼 와야 돼. 근데 저위도니까 여기서밖에 못 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내가 여기서 공을 던졌다라고 하면 내 속도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는 게 맞을 거야. 그죠? 이렇게 오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북반구 기준에서는 위도가 커질수록 선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운동 기준에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게 이런 전향력의 개념이에요. 될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자, 전향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 북반구에서는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것이다. 오른방의 오른쪽.
자, 반대로 남반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운동 방향이 얘는 이제 반대로 왼쪽으로 운동 꺾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전향력의 개념이에요.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수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이런 식의 식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향력이라는 힘은 자, 요 식을 보면 위도가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힘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속도가 커질수록 이 전향력도 세진다, 힘이 세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이거 전향력, 얘들아, 이 운동 방향 있죠? 이거 잘 잡아놔야 나중에 우리가 해양의 순환, 뭐 대기 순환 이런 것도 다 이해를 여기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잘 잡아줄게요. 다시, 자, 전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멈춰있다면 생기지 않는 힘이에요. 그런데 지구는 뭐 하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얘에 영향을 주는 게 위도, 그리고 속도, 그리고 각속도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각속도는 항상 각각의 위도마다 다 똑같으니까 얘는 상관할 거 없고 선속도가 커질수록 이 힘이 커지고 위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적도에서 90도로 갈수록 이 힘이 세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크기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방향을 따지는 게 중요해요. 자,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다 얘들아? 선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운동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반구 있을 때는 왼쪽으로 꺾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될까요? 이게 바로 전향력이라는 개념이고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서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 자체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흐름이 생기고 얘에 의해서 각각의 지역에 이 지역에 하강기류라던가 상승기류가 생길 때 지구 자전에 의한 공기의 흐름 때문에 시계 방향 그리고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 생긴다. 그래서 발산이나 수렴을 하는 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반시계니 시계니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기류, 하강기류, 그리고 수렴, 그리고 발산.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북반구 기준으로 따질 때 오른손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오른손을 들고 엄지척 해보세요. 엄지척 하면은 자, 엄지를 위로 가게 하면은 상승기류죠. 상승기류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보세요. 어떻게 되죠? 반시계 방향으로 감게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이게 지금 엄지척하고 위로 향하는 게 우리가 저기압이 발달했을 때의 기류 모습이에요. 상층과 지상. 자, 근데 이제 엄지척을 어떻게 하냐면 바닥으로, 엄지를 바닥으로 내리게 되면은 하강기류. 엄지가 상층에 있는 하강기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으면 시계 방향으로 감는 게 볼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지상에 발산을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공기들이 나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될까요? 그래서 지금 한 게 얘들아 지금 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지상과 상층은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공기의 흐름이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금 고기압, 저기압 하면서 전향력이라는 개념 설명했어요, 지금. 그죠? 잠시만요. 너무 두껍다. 그래서 지금 다른 말로 하면은 코리올리 힘이랑 유사한 용어예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시키는 가상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세타가 위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도가 사인 값이기 때문에 위도가 커질수록 이 전향력이라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라는 힘이 세지는 거고 자 방향 전환 생각해 볼게요. 자 북반구 위로 올라갈수록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꺾인다?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는 것이고 남반구에서는 어떨까요?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운동이 꺾인다. 이게 전향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될까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
지금 고기압이라는 거, 우리 이거 보세요. 고기압의 종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면, 자,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규모가 큰 고기압.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고기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 머문다. 얘를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해요. 정체성 고기압. 그래서 한 곳에 오랫동안 몸을 정체하면서 주변 지역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자, 대표적인 애가 이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을 거예요. 자, 얘들아, 이거 우리 일기예보, 날씨 예보를 들어보면 많이 나오는 그 용어 중에 하나예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 겨울에는 춥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여름에는 아주 덥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겨울이나 여름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고기압의 한 종류인데, 자,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지? 공기가 많이 몰려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1기압이 몇이라고 했냐면 1013헥토파스칼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052야. 1052고 주변 보세요. 1044, 40, 36, 32, 28인데 얘만 50으로 가장 높죠. 그래서 얘의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 고기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쪽에 고기압이 강하게 배치되어 있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은 겨울철에 잘 발생이 돼서 얘로 인해서 주변이 영향을 받게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얘는 주변이 보세요. 주변이 보면은 1004, 1008, 1012, 1016 하다가 1020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주변보다 어떻지? 기압이 높네요. 그래서 여기도 고기압이 배치가 되는데 이번에는 바다 쪽에 이제 큰 고기압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얘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자, 고기압이 있으면 지상에 발산기류가 생긴다 했지. 그래서 얘로 인해서 습한 공기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리고 또 어떻지 얘들아? 밑에 있어요. 저위도에 있고 얘는 고위도에 있죠. 고위도. 그러니까 얘는 저위도의 습한 기류가 주변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덥고 습한 바람을 일으키는 거지. 언제까? 그래서 여름철에 이렇게 고기압이 바다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체성 고기압 시베리아와 북태평양. 이게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알아줄게요. 자, 그러면 이 시베리아 고기압 근처에 있는 공기들은 어떨까요, 얘들아? 차가울까, 따뜻할까? 고위도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콜드하겠죠. 그런데 북태평양 고기압은 어떻지? 저위도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얘를 이제 정체성 고기압을 이제 온난 고기압이니 한랭 고기압이니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게. 자, 얘는 같은 기압을 이은 선이에요. 자, 같은 기압을 이었다 우리는 등 앞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파란색 이렇게 표시한 거는 600, 800, 1000으로 다 같은 거야. 그지? 그럼 중간에 하나를 더 그어본다라고 하면 400과 600의 사이니까 얘는 500 정도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고기압이 배치가 되어 있대요. 고기압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지 얘들아? 지금 볼록볼록하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같은 높이를 이어보면은 지금 A 지점과 너무 두껍다. A 지점과 B 지점 중에서 A 지점과 B 지점 중에서 기압이 더 높은 지점은 어디일까요? A와 B 중에서. 다시 보세요. 자, 같은 높이를 이었다라고 했을 때 A 지점과 B 지점을 보면은 B 지점의 기압이 더 높을 거예요. 그죠? 고기압이요. 자, 근데 올라가고 맨 위도 볼게요. 자, 여기 A 지점과 B 지점이라고 하면 고기압이 어디예요? 고기압이 B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무슨 기압이 배치가 된 거냐면 고기압이 배치가 된 거야. 그런데 어떻지?
지상에서 발생한 고기압의 높이가 여기까지 상층까지 지금 꽤 높은 지점까지 고기압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기압의 덩어리, 공기 덩어리가 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쵸, 여기가 지금 약간의 따뜻한 상태, 온난한 공기이기 때문에 위까지 팽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난 고기압, 그러니까 주변보다 여기가 조금 따뜻한 것을 우리가 키 큰 고기압이라고 하고, 이렇게 따뜻하려면 어때야 될까, 얘들아? 여름철, 여야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우리가 온도로 따지면 온난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될까요? 자, 반면에 시베리아 고기압을 볼게요. 자, 여기가 얘도 똑같이 여기가 등 앞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얘는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볼게요. 자, 여기서는 A 지점, B 지점을 해보면 여기가 고기압일 거야. 근데 맨 상층을 볼게. 자, 여기 A 지점과 B 지점이라고 하면은 A 지점과 B 지점 중에서 기압이 높은 지점은 어딜까요? 그쵸? A가 높고 B가 더 기압이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이제 배치가 되는 거지.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고기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상승을 하지 못한 상태예요. 얘보다 어떻지? 키가 작죠. 그래서 이런 한랭 고기압을 키 작은 고기압, 즉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얘를 한랭 고기압이라고 하고, 한랭 고기압이 배치가 되려면 기온이 낮아야겠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 한랭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베리아 고기압.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한랭 고기압, 다른 말로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하고, 여름철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키가 크다, 온난 고기압이다. 그래서 얘를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키 큰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온난 고기압 다 똑같은 말이다. 될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성 고기압이고, 자, 정체성 고기압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계속 이동을 해. 얘들아, 여기 보세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 얘가 어디냐면 중위도 지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서 계속 이동하는 작은 고기압을 뭐라 하냐면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이동성 고기압. 그래서 이 이동성 고기압, 고저의 특징은 뭐냐면 고기압, 저기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될까요? 네, 지금 좀 꽤 길어지고 있죠? 네, 정신 차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겨울철 일기도, 여름철 일기도, 봄, 가을 일기도를 한번 볼게요. 자, 겨울철 일기도에는 지금 여기에 고기압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름철에는 밑에 고기압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봄, 가을에는 얘들아 보세요. 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자, 이게 뭐냐면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은 이제 봄, 가을철에 미치고, 겨울철이라던가 여름철을 딱하니 버티고 있는 무슨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실제로 수업 시간에 와서 실제 일기도도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론적인 것만 한번 잘 살펴볼게요. 그래서 겨울철은 딱하니 얘가 있어. 누구야? 그쵸, 시베리아 고기압이죠.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발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그래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니까 고緯도에 있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추운 날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파와 사만사온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자, 기압 배치를 보면 어떻지 얘들아? 동쪽에 고기압, 서쪽에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돼 있죠. 그래서 겨울철 일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동고 서저의 기압 배치가 특징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여름철 일기도를 보면은 남쪽에 고기압이 강하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은 우리 뭐라 하냐면 남쪽에 고기압, 그리고 북쪽에 저기압. 그래서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를 보면 아, 얘는 여름철의 일기도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밑에 고기압이 딱하니 버티고 있어요. 얘 누굴까? 그쵸,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자, 고기압이 배치가 돼 있으면 주변을 발산하겠죠. 이런 식으로 발산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어떤 길이 영향받을까? 이거 무슨 풍이야? 서풍. 그쵸? 남동풍. 자, 다른 말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이제 몰고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 지방에 뜨겁고 바다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습한 공기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철에 덥고 습하죠? 얘의 영향 때문이다.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한 건 뭐냐면 기압이에요, 기압. 이런 식으로 지상과 상층의 가열, 온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공기들의 흐름을 유발하고 얘로 인해서 다양한 기압 배치가 나타나면 우리나라에 어떤 날씨 변화가 있는지까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고 특히 이 전향력이라는 개념은 뒤에도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개념이고 모의고사에도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리 잘 해두고 이제 2차 시에서는 우리가 기단의 변질과 전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뒤에 3쪽에 문제 3개 있거든요. 자, 그거 풀면서 정리 마무리 해보세요.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